막판에 뒤집힌 미국 대선을 보며 국내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시해서 한미 간 외교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바이든은 2009년에서 2017년 오바마 시절 부통령 자리에서 일했으며 정책 기조 역시 그와 비슷한 맥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계 인사나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관계에서 일본에 치우쳤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일축하는데요. 2013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를 방문하여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당시 일정 2주 전부터 연담을 통해 한국 지도자에게 당신이 야스쿠니에 안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두었다며 한일 관계를 해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아베는 방문을 강행했고 미국 국무부는 실망했다는 문장이 들어간 성명을 냈습니다. 이때 성명문이 최종 수정 작업에서 바이든이 실망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삽입하는데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로 아베는 역사 수정주의자 평가를 받았으나 바이든은 미일 동맹을 고려해 2015년 아베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성사시켰습니다. 즉 바이든은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발언은 자주 꺼냈으나 한국과 일본의 분쟁을 중재하는 모습도 보이며 중도적 관점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외교원 미국 외교 분야 전문가 김현욱 교수는 냉전 시기를 비롯해 이후로도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 지도자들은 중러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다며 바이든은 특히 통일 문제 등에서 친한적 발언을 많이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덕분에 그가 한국 15대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꾸어 매고 지인들에게 자랑했던 과거도 조명받기도 했죠. 바이든은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10월 30일 국내 언론 기고문에서 미군 철수를 내세워 갈취하지 않겠다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살펴봤으니 이제 뜨거운 감자인 중국 견제 대책에 대해 논해볼 시간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국제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성과를 적나라하게 카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원초 기술을 다수 보유한 미국이 가장 큰 손해를 받고 이를 응용한 기술로 밥 벌어먹고 사는 한국도 큰 영향을 받기에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미국만큼 손해를 받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직 한국인만이 한국으로부터 유래된 한류 문화가 중국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거취와 관련해 다양한 불평 불만을 표출했던 일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외신들도 첫 번째 지면에 실을 정도로 유명한 일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계 중국인들을 한족 문화에 동화시키겠다며 중국 내 학교들에서 한글 수업을 없애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언제부턴가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의 고유 전통이상 한복이 중국의 전통이상 한푸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며 한복은 중국 문화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와 관련해 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큰 언쟁이 오갔는데도 중국은 그런 정책은 내놓은 적 없다, 유언비어다라며 모르쇠로 넘어갔죠. 중국이 이런 짓들을 벌이는 이유는 자국민들의 방향을 하나로 집중,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양국 간 감정 격화가 중국 좋은 일만 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지나친 자만과 정도를 모른다는 것이죠. 미래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 방관하는 것도 추가합시다. 중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며 자국 외교나 기업들이 손해를 아랑곳하지 않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장기화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양국민들의 감정이 극을 치닫으며 자신 역시 손해보는 부분이 있었으나 중국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IT 기업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을 접게 생겼고 반도체 기술력도 10년 이전으로 퇴보하게 되었지만 중국 기업과의 거래 불가로 곡소리 내는 미국 기업이 늘어나자 국제 질서를 해치는 일이며 우리는 정당할 뿐이다 라는 명분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애국 전략은 매우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반중 노선이라는 큰 틀은 이어가되 주변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더욱 전략적으로의 견제를 주장하는 바이든이 판을 엎자 중국은 외교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과 자신들이 벌려놓았던 일들의 수습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미국에 이어 한국까지 양국 간 민심이 극에 치닫기 시작했고 한국 역시 이제 자신있게 할 말이 생겼습니다. 기존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 공조를 주장하는 바이든, 그가 이끄는 미국의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 협력할 합리적인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무역체계를 개편할 것이며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과 관계없이 미국 국무부가 WTO 선거전에서 유명희 후보를 적극 밀고 있고 덕분에 사무총장
선출 프로세스가 무기한 연장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이 남북, 한일, 한중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행보를 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된다고 조언했고, 서진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한미 마찰은 나아지겠지만 TPP 참여를 요구할 것이며 WTO 체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미국의 변화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견제 상대일 수밖에 없고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보다 전략적으로 견제에 나설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화웨이향 디스플레이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이런 전략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정법대학 문희련 교수는 전 행정부처럼 대중국 압박 기조는 유지하되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팀워크로 포위할 것이라며 WTO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노골적인 차단이 아닌 부분별 고립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남사법대학 선옥경 교수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한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 강화를 통해 대중국 제재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슷한 것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8일 주중 미국 대사는 미국은 중국과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며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는 매우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이용하면 한국이 지금까지 중국에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줄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큐이셨습니다.